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요. 실제 상담 사례도 이런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요. 그래서 이별, 그 안전 이별이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단어죠. 예전 같으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졌어요. 특히 여자가 이별을 통보하면 남자는 붙잡으려고 몇 번은 노력을 하죠. 상식선에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노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받아들이죠, 남자분들이요. 근데 지금은 왕왕 이 거부했을 때, 이별을 통보했을 때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남성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참 제가 우리 상담을 하면서 우리 내담자분들한테 참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을 못하면 외로워 죽겠다 그러고, 사랑을 하면 괴로워 죽겠다고, 그런다고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이별, 왜 요즘 이런 폭력적인 이별, 그리고 반대로 안전한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됐냐면요. 그냥 요거는 이제 사회 심리학적으로 봐야겠죠. 네. 이게 남성들의 자존감이 약화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사회적으로 더 능력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비슷비슷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개념,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남자가 여자를 나보다 좀 약한 존재,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오히려 동등하거나 아니면 남자보다 여자가 좀 우위에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남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대했던 것에 반대로 이 여성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그 상실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 약해진 자존감, 이런 것을 통해서 폭력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페미니즘 이야기하고 여권이 많이 신장되고 이러면서 나오는 또 다른 병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원인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그렇고요. 개개인적으로 원인들이 좀 있죠. 자, 첫 번째는요. 삐뚤어진 소유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나는 네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할 때, 네, 결혼해서 이럴 때 그런 얘기 너무 싫어요, 저는요.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 거가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리고 사랑을 한다면 그 어떤 그 가변성, 그죠? 아니면 그 정말 그 이 칼날같이 서 있는 듯한 느낌.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갑의 형태의 이 남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마저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남자분들이 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가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별을 통보하거나 이러면은 삐뚤어진 소유욕으로 공격적 성향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상 심리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이별에 대한 보상, 네, 그 전에 자기가 받았던 스트레스, 아니면 자기가 받았던 희생, 이런 것들을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들이 남자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실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별을 당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성분이 정말 힘들어, 이제 안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이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을 때, 우리가 사랑할 때는 정말 별도 달도 다 따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결혼, 미래,
아니면 뭐 젊은 연인들이 같이 함께 사는 동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뭐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무너진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상실감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공격적 행동으로 확 돌변하게 되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된 계층들, 약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 상대한테 더더욱 집착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많이 있지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이 심리학적으로 이 데이트 폭력 내지는 어떤 이별을 할 때 공격성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났고 그럼 분명히 만날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한 번 폭력이나 이 길을 만들기 시작하면 폭력은 눈덩이처럼 굴러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습관화되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 그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헤어진 연인을 열흘 넘게 감금 폭행한 30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사귀는 동안에도 약간의 폭력성은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게 이별을 통보했겠죠. 여자분이요. 네. 자, 그렇다면 안전 이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이별 과정은 단호하고 짧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별하기로 했으면 그냥 오늘 이별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가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면 이 상대는 오히려 헛된 기대를 더 키웁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변하지 않은 결과, 여성분이 이별을 그냥 통보를 했을 때 더더욱 상실감이 커지고 공격적 성향이 더 커지죠. 나 갖고 놀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별 과정은 단호하고 짧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이별은요, 장소도 중요합니다. 개방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이별을 하십시오. 장소가 주는 상징성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실험을 해본 게 있죠.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길에다가 하나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진 유리창으로는 도둑이 들어오고요. 그 버려진 그 깨끗했던 골목에 그냥 쓰레기 한 봉지 하나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죠. 예,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뭐 우리가 음료수를 뭐 스타벅스 뭐 커피 뭐 이런 거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둘러보다가 저쪽에 이렇게 좀 몇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 장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별할 때요. 그래서 저는 추천할 때 그래요. 실제 상담할 때도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시내에 호텔 커피숍에서 이별을 하라고요. 예, 왜냐하면 개방되죠, 깨끗하죠, 고급스럽죠, 안전하죠. 네, 그래서 기왕이면 꼭 뭐 호텔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렇게 기왕이면 밝은 시간에, 예, 기왕이면 술 먹지 않는, 예, 요런 상태에서 이별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곱창집에서 술 드시다가 이별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엔요, 세 번째요. 네, 이별할 때는요,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충분히 그 전에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고, 사랑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정도 많이 들었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의 틈을 타고 또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지지부진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가 감정을 소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집착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을 할 때는 절대 미안한 마음을 보이지 마라.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을 할 때요. 편안하게, 단호하게, 예의 바르게 말해라. 입니다. 자, 감정을 최대한 좀 배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화가 이쪽을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수도사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초월한 것처럼 좀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너무 세게 얘기해서 예의에서 벗어나면 상대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또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통보해 주시는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별 과정에서 눈빛이 변하고 그 다음에 욕설이나 이런 이제 폭력의 그 시동이 걸리죠. 예, 이렇다 그러면 즉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즉시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폭력 자체가 행사된다라고 하면 특정인을 지정해서 도와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숍 이렇다 그러면 매니저를 특정해서 매니저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뭐 길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기 그 까만 티 입으신 누구분 저기 남자분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셔서 제3자의 개입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는요 요건 좀 치사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안전도 그렇고 상대방을 체념시킬 때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자, 이별 후에도 상대방이 미련을 못 버리고 집 주위나 회사 주변, 학교 주변을 배회하거나 아니면 계속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 가짜 애인이라도 만들어서 출퇴근, 등하교 같이 에스코트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폭력을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되면 연인인 척 연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일단은 폭력성을 갖고 있거나 집착을 하거나 이런 남자랑 이별을 할 때는요 SNS를 모두 차단하십시오. 카톡 끊어내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 페이스북 다 끊으세요. 네, 그거를 놔둔 상태면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거나 아니면 불쌍한 척이나 아니면은 약간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예요. 물론 본인은 좋아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어서 그러겠지만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별을 할 때는 결심했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 6개월 정도를 좀 끊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풀어도 좋고 아니면 잊어버렸으면 그냥 끊어 놓은 상태로 살아도 됩니다. 왜 6개월 정도 이야기하냐면요 아무리 집착하고 아무리 병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요 6개월 이상 그 부정과 분노의 감정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특히 이별에서는요. 우리가 이별에서의 5가지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그죠? 네. 그래서 이 부정과 분노의 그 어떤 격한 감정들은요 사실 6개월이면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세상이 많이 변해서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동등한 사람 내지는 아니면 오히려 기대해야 되는 사람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집착, 그 다음에 어떤 폭력, 심지어는 이별을 이야기하면 안전 이별을 생각을 해야 되는, 이별을 하면서 폭력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랑하실 때도 아름답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별하실 때 깔끔하게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타로스타 정말 빠르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과 그 다음에 안전을 지켜드릴 겁니다. 자, 060-700-4579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부였고요. 예쁜 사랑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